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지난해에요. 한동안 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이 참 안 좋았었는데 분양시장이 화랑을 띠면서 이 건설사들의 실적이 흑자로 전환됐다는 소식 하나둘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건설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올해도 분양시장 이 여세를 몰아쳐서 분양 물량을 많이 내놓을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곤 하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건 좋죠. 하지만 우리는 돈 될 만한 곳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 전략도 저희가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자, 전략을 짜드려야 되는데 이곳으로 여러분들 전화 먼저 주셔야 됩니다. 2077-6330번으로 전화를 주셔야 여러분들 궁금증들 저희가 듣고 해결을 해드릴 수 있고요. 02797-0300번 문자번호인데요. 여기로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을 좀 살리기 위한 대책들이 그 정치권에서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나온 단어가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자라는 법안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발의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용어가 하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의미가 뭔지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네. 그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예전에 한 10%와 기준금리에다가 4배를 곱한 부분으로 예전에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면 전세가 1억인데 만약에 월세를 전환한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계산상으로는 법적으로는 5천에 보증금 5천에다가 5천을 전환하잖아요. 네. 10%면은 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전환되는 그래 10%의 전환율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지금 현재는 기준금리가 2%니까 거기에 4배면 8% 정도가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소송이 붙어서 싸운다면 나는 이 이상은 못 해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8%가 되는 거예요. 조율해갖고 내려와서. 근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기준금리에다가 더하기 2, 3%로 바꾸겠다. 그러면은 한 4에서 5%. 예, 5% 정도로 네. 전환되는 비율을 낮추겠다는 낮아지는군요. 소리예요. 예, 그러면 이제 5천에 대해서 5, 25, 25만 원 나누기 이제 12개월이니까 네. 해가지고 그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렸을 때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수익성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계산적으로 봤을 때 좀 월세가 낮아지는 그런 이제 효과가 나는데 네. 월세가 낮아지면은 이제 저소득층 분들의 그 어떤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지고 소비 수준이 좋아지고 전세가 올라가면은 고소득층에 대한 소비 수준이 좀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비 영향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이 부동산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좀 얘기가 안 되는 게 상가 입장에서는 쭉 임차를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전환율이라는 게 정해지게 되면 이번에 보증금 얼마인데 몇 %까지 최대한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가능하지만 네. 전세 월세는 임차인을 바꾸면 돼요. 사실은. 예, 사실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네, 나는 지금 현재 전세가 3억인데 3억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놓을 수 있다라는 건 네. 공산주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민간업체에서 해가지고 조율도 만들고 자율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정가를 정해놓고 시장 조사를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네. 그럼 그것이 정해지면 이 물건에 대한 가치가 10%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5%를 1,000에 50만 원 이상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땐 별로 실효성이 없는 그 현장 논리에 맡겨야 돼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그레이드라든가 아니 내가 한 달에 250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든가 아니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아니면 일용직이 모여있는 곳 다 월세 전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정해놓고 아파트 같으면 조금 그 전환이 가능할 수 있겠죠. 네. 전환이. 이게 단어만 의미를 따져보니까, 이거 대체 괜찮네, 라고 이제 쉽게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또 현장에서 뛰고 계신 우리 신하선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건 좀 보완 대책이 더 필요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빌라를 다 그거를
기준가를 정해가지고 할 수는 네. 없잖아요. 근데 그렇군요. 아파트 같으면은 실제로는 전세가 5억인데 월세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월세 전환율이 한 6%, 7% 왔다 갔다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실제로 전세나 월세 들어갈 때인데 기존에 있는 세입자가 나 월세로 바꿔주세요 주인이 얘기했을 때 아, 나는 지금 3억짜리 2억에 지금 100만 원을 받고 싶다. 네, 임차인이 네. 얘기하면. 근데 전환율이 6%다 그러면은 3, 6, 18, 1억 8천 가지고 보증금 8천에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근데 그거를 나는 100만 원을 더 받고 싶다. 주인이 얘기하면 시장 논리에 그 정도는 임차 나갈 수 있겠다 싶었을 때 원래 살고 있는 임차인이 난 그렇게 못 주겠다 그러면 임차인을 바꾸면 그만인 거죠. 그러네요. 네네네.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네. 크게 뭐. 나중에 이제 또 어떤 뭐 추가 보완책이 나오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냥 일단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발의가 된 정도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 많죠? 이거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아, 용인 수지구 네, 신봉동 동일 하이빌 4단지 아파트하고요. 예. 그 성복동에 그 대림 아파트가 신규 분양한다고 하는데요. 네.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은 일인지.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좀, 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일단은 용인 수지 이쪽에 있는 이제 물건을 가지고 오셨는데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네,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지 쪽에 원래 그쪽에 근거지가 있으신가 봐요. 그죠? 아니, 거기는 그 근거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용으로 해놓으시는 건가요? 아니, 실거주 목적인데요. 실거주로. 거기 제 후배가 살던 집을 한번 가보니까는 예. 공기가 그 좋아서. 신봉동 주변에 예. 그 환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좋죠. 예,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제가 그러면요. 그러면서 기왕이면은 샀는데 가격이 좀 안 빠져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네.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자, 우리 이제 신봉동이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곳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자, 표시를 해드리면 잠깐만요. 네, 지도를 다시 한번 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님께서 물어보신 곳이 용인 수지입니다. 신봉동이라고 하셨고요. 네네. 동일 하이빌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동일 하이빌 4단지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네네. 지도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지도상에 빨갛게 표시하는 이곳이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신봉동입니다. 신봉동이고 이제 이곳을 자, 지적 편집도를 키시게 되면 여기가 전철이 지나가는 동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전철역 근처로 움직이시는 게 훨씬 좋은데 사실상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이 신봉동 같은 경우는 좀 멀죠. 예, 전철하고 좀 멀어요. 많이 멀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쪽 최대한 그 전철역 요 고속도로 간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시는 게 가장 근처에 있으신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아까쯤에 얘기하셨던 그 신봉역 그쪽을 두 군데를 이야기하자면 신봉역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신봉역 쪽에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자이 아파트가 이제 수지 쪽에 있는데 그 광교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좀 더 밑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신봉동 옆에 성봉역이 생기는데요. 예, 성봉역. 예. 그 성봉역 그 도보거리로 예. 5분 거리. 한 5분, 10분 이내 거리로요. 예. 대림 이편한 세상이 이제 분양을 한다고 해요. 예, 그렇죠. 신규 분양가 얼마 아파트죠. 정도 한다 그러죠? 분양가는 아직 뭐 발표는 안 됐는데 제가 회사에 확인해 봤더니 한 4억 초반에서 4억 한 5천 정도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당 한 1,500, 1,500? 아니, 정도 한 1,300, 400 정도죠. 예, 1,300, 400. 자, 네네. 지금 그 광교는 혹시 가보셨나요? 예, 강교는
예, 한 2번 가봤습니다. 예, 예. 기왕이면 전철역에 가까운 광교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네네. 둘 중에 하나 고르시자 그러면은 성복역 있는데 옆에 이편한 세상. 그게 이제 네네네. 분양가가 1,300~1,400이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고만고만해요. 주변에 신축이랑 거긴 구축도 가격대가 저렴한 게 많아서 사가지고 가격이 막 많이 올라가거나 막 이러진 않은데 전철역을 이제 끼게 있게 되면은 그래도 많이 떨어지진 않은 상태에서 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게 있고요. 네네. 지금 광교 같은 경우는 광교 테크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광교 쪽으로 입주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네네. 실입주 하실 거니까. 네네네. 네. 시청자님, 성복역, 네. 광교 쪽, 이쪽 네네네. 중심 괜찮다라는 이제 말씀을 네. 전해주셨는데요. 한 번 네. 더 좀 체크를 해보고 추가적으로 이곳도 괜찮네 하는 곳이 있다면 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왕이면은 전철역으로 같이 연결되는 곳이 훨씬 낫고요. 네네. 나중에 이제 전세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전철역 근처가 훨씬 더 많이 올라요. 지금 하남 같은 경우도 전철역 있는 곳이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역세권 네. 하나 봐요. 네,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2077-6330번 저희 지금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예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곳 저희 가보면 좋을까요? 저희는 네. 노량진에 빌라나 다세대를 지금 투자를 하면 어떨까 해서. 네. 노량진, 특정 어디, 이렇게는 꼽아오진 않으셨어요? 예, 노량진에 저희는 집이 하나 있어요, 빌라가. 네. 예, 근데 저희 애들이 지금 한 20대 중반쯤 됐는데요. 네. 예, 저희 애들 앞으로 좀 해놓으면 어떨까 해서. 네. 일단 노량진 인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받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들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25, 6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통장이나 이런 거는 없으시고요. 청약은 있는데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파트가 아직 아니라서 네네. 지금 빌라나 다세대 주택으로 사놓을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개발되면 아파트 받는 거. 그러니까 자제분들한테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주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프리미엄은 증여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시켜주시는 거는 좋은 방향이에요. 이제 자제분들한테. 왜냐면 나는 투자를 5천만 원, 전세 끼고 5천만 원 정도, 1억 정도 넣어줬는데 이것이 프리미엄이 몇 억이 뜨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그 자제분 거라서 증여세가 발생이 안 하니까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노량진 같은 경우 지금 6구역이 워낙에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행 사항이 더딘 곳도 있고 빠른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한참 또 사기가 많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래가 많이 된 곳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한쪽은 투명하고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곳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곳은 완전히 다 막 안에서 실 엉킨 것처럼 막 엉켜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참 분위기 떴을 때 너무 많은 돈을 주고 사신 분들 입장에서 관리 처분이 날 때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가가 많이 빠지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 지역이 구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3구역 같은 경우는 평당 한 2,500대, 900대에서 한 3천만 원대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좀 지극히 좀 하시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제대로 애한테 한 10년 정도 이상을 두고 투자를 시키고 싶다라는 그 물건이 꼭 하시고 싶으면 저는 이제 노량진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안에 숨어있는 내용이 너무 많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투명한 곳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네. 지금 저희 갖고 있는 집이요. 예. 3구역하고 4구역하고 이렇게 걸쳐졌어요. 네네. 예, 근데 저희는 3구역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예. 4구역이 먼저 가게 되면 4구역으로 가시나요? 그것은 구역 선이 딱 정해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간다고 나는 이쪽으로 갈래 이건 안 되고요. 그때 가면 딱 선이 그어져요. 그럼 선 그어진 대로 움직여야죠.
네. 그게 막 이쪽에 좀 반 걸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 찾아보면 이게 구역 지정이 되는 게 이렇게 딱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3, 4구역 구역 어디까지 진행됐죠? 지금 4구역은 예. 예. 요즘 주민총회가 이제 다 끝나고 어떤 거에 대한 주민총회였죠? 이번에 네? 마지막 가는 뭐죠? 관리처분? 예, 관리처분 그거 주민총회 요번에 끝났거든요.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근데 4구역이 예, 예. 투명하지 않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요. 무슨 소문이요? 투명하지 않 투명하지 않다. 소문이 어디든 저는 사구역뿐만이 아니고 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금.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우선은 노량진은 이제 사실 6구역 같은 경우는 그쪽에 자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이 풀릴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을 해가지고 풀어서 갔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간 거고요. 지금 이제 3, 4구역도 잘 풀어서 가려면 자문위원을 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꼬여있는 건 좀 풀어갖고 가셔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뭐 비대위 때문에 안 되고 뭐 이러지는 않고요. 어쨌든 진행되는 사항은 하나를 더 거기다 사실 것 같으면 너무 한 곳에 이것은 이제 재개발 투자로 너무 한 곳에 기왕의 집이 하나 있으시니까 자제분들은 한강변 쪽에 그런 쪽으로 한번 투자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강변 어디 볼까요? 예를 들자면요. 저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강변 라인에 이렇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중에 빌라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양평 사가라든가 이런 데다 이제 투자를 좀 해 놓으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너무 가격이 오바되는 건 안 되니까 기준을 좀 맞추셔가지고 또 이쪽에 오른쪽으로 지도상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또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강변에다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도 그 뒤에 지역은 300%의 어떤 용적률을 받아서 아파트가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쪽 지역은 특별하게 조합원이 더 늘어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고 있어서 투자해 두셨을 때 10년간 계속 가격이 핑퐁 하면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투자해 두시면 중간중간 갈아타기 바람타기 하는 것도 좋고, 이번 연도인가 11월 달에 이제 어떤 용역 발주 한강 용역 발주가 20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발표가 있으면서 한강변에 대한 아파트부터 빌라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치솟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투자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고 할 것 같아요. 예. 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원하는 구역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팁을 얻어가네요. 네. 프리미엄은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네, 그리고 그렇죠. 증여를 목적으로 투자를 할 거라면 강변 위주로 한번 찾아보면 괜찮은 거 있을 것이다. 네네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요, 서울 강남구.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강남구 어디요? 동현 아파트. 논현동 동현 아파트. 네. 네.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동현 아파트 보유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하신 예, 예. 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다세대 빌라. 네. 살 때 리스크 부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동현 아파트 먼저 봐야 되겠네요. 네, 네. 대표님? 네. 무슨 부분이라고 그러셨죠? 다세대 빌라? 다세대 주택을 샀을 때 뭐 리스크 나는 거, 뭐 관리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 뭐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 일단 제가 동현 아파트를 먼저 보고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동현 아파트가 저희 사무실 뒤쪽에 자리 잡고 와, 정말요? 네네. 네. 제가 논현역 쪽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자, 지도상으로 아주 평지처럼 보이지만 아파트 자체가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언덕에 있습니다. 자리가.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사무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김의 홍보. 네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가구거래에 제가 이제 사무실이 있고요. 여기 이 뒤쪽으로 논현동 이 동현 아파트를 지나가지고 제가 많이 왔다 갔다를 해요. 그래서 네. 너무 더 잘 알고, 잘하시겠어요. 예, 잘 네. 알죠.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이고. 이게 한 80년도에 지어진 주택이라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워낙 네. 강남에 7억대에 30평대에 요만한 주택을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냥 거주하시기에는 괜찮은데 사실은 평형을 좀 줄여가신다고 하면 네. 갈아타게 할 수 있는 주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금액을 조금 한 1, 2억 정도 플러스 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속 있게 아파트를 사신다고 하면 네. 그 이제 엊그저께도 저희 이제 VIP 고객분이 이제 실구조 하는 거에 대한 주문이 와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지도상 보시게 되면 요렇게 고속터미널 주변에 지금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그리고 네. 잘 아시겠지만 그 뉴코아 앞쪽에 잠원동 네. 앞쪽에 네. 보면은 그 나홀로 아파트지만 상당히 대단지랑 같이 있으면서 편의시설을 다 받아먹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쪽에. 네. 예, 그쪽에 두 군데 있는데 거기서 네. 한번 아파트를 갈아타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네. 뭔가 이제 차익을 바란다 이럴 것 같으면 조금 이제 투자하시고 입주하고 거주하는 거에 대한 비용과 투자 비용을 따로 하셔가지고 이제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상황을 모르니까 제가 이제 저는 투자겠죠. 진짜 저기 살고 있지 않으니까. 거주하고 계시지 않으시니까 그럼 네. 매수자가 있으면 바로 매도하셔야 됩니다. 예, 매도하시고 그리고 네. 갈아타기 한번 하세요. 갈아타기 한번. 예. 어느 쪽으로 가? 아까 그 잠원동 쪽으로. 예, 강남 근데 쪽으로. 요즘 방송에 다세대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런 거 그냥 잘 생각해서 바꿔도 될까요? 그 다세대로 전환하실 때는 세금적인 부분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세금에서 탈세가 아니라 정법하게 원래 있던 법률을 적용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웃라인을 잡아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관리하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 때문에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관리를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한번 세미나를 오시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세대를 매입을 하실 거면 2월달 전에 좀 움직이시는 게 훨씬 나은 게 3월부터 대대적인 이주 세대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거예요. 물론 이 주택도 그럴 수 있겠지만 얘는 이제 시기적으로 기회비용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면 지금 올라가는 꼭지가 정해져 있는 것과 정해져 있지 않고 10년 동안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갈아타기를 이참에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오시는 거로 말씀드릴게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네. 보유하신 아파트 우리 대표님 사무실 그 근처에 있고 네, 겸사겸사 한번 왔다 갔다 들려보시는 합니다.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세미나도 네. 한번 네. 참석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팁들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중에 또 다 풀어드리진 않아요. 무료 세미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 소액 투자자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1월 31일 토요일, 2월 2일 월요일 낮 12시 30분부터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팁 얻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진짜 이 세미나 가면 확실히 방송 그냥 보는 것과는 또 다른 거죠, 완전히. 네,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세미나 오라고 했구나. 그리고 한 번 오시지 않습니다. 계속 오세요. 네, 네.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왜냐면 세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본인이랑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듣고 조금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네, 네. 계속 오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1대1 맞춤 카운셀링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맞는 전략이 각자가 필요한 거고요.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2077-6394번입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 갑진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대호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매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어느 곳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이대호 소장님, 어느 곳입니까? 네, 첫 번째는 이 저금리 시대에 이 소액 투자가 높은 수익률 하고요. 두 번째는 올해 재건축 이주 시작과 이 삼성과 잠실의 라인으로 관광 특구 지정이 되었고요. 한전부지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이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바로 강남구 위치한 이 초역세권에 위치한 불리형 원룸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곳은 바로 대치동이고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경 이사님께서 오늘 두 곳 준비하셨습니다. 어느 곳입니까? 네, 2014년 돌아보면 가장 주목받고 또 서울의 대세였던 곳입니다. 강남구인데요. 또 강남구가 이제 다세대 거래량 굉장히 많이 폭증을 했는데 주거 환경도 굉장히 좋고 새롭게 신흥 주거지를 형성했기 때문에 교육이나 생활 환경이 굉장히 뛰어난 세곡동하고 그다음에 지금 재건축 이주 수요로 때문에 좀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서 매매도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성내동을 가져왔습니다. 네. 세 가지 매물 준비하고 있고요. 첫 번째 매물 세곡동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강남구 세곡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분당선 수서역 그리고 8호선 복정역에서 차량으로 7분 거리입니다. 올 2월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7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은 손은경 이사님의 매물입니다. 자, 추천 포인트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투자를 하실 때 건물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입지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왜 이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 2014년은 강남구가 바로 주목을 크게 받았고요. 또 특히 다세대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았던 곳이 그 대세를 형성했던 곳이 바로 강남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얼마 전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검토를 해보면 전국 땅값이 작년에 평균 1.96%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이 2.66% 상승을 했는데요. 시군구별로 따졌을 때 서울 강남구가 대구 달성, 세종시, 그다음에 제주 서귀포시, 그리고 전남 나주와 함께 5위에 올랐습니다. 전국 시군구에서 5등을 했고요. 전체 4.22%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작년 2014년에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이 약 45.42% 증가를 했는데요. 2013년에 비해선 약간 3포인트 정도 증가세가 하락을 했는데 특히 이제 반면에 2014년 강남구 다세대의 거래량은 전년 대비 약 8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증가를 했고요. 2013년에 19% 정도 상승한 거에 비하면 약 4배 이상 폭증을 한 건데요.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특히 강남구 다세대의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한번 파악을 해보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저금리 시대와 저성장 시대에 바로 안정적이면서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새로운 이슈들이 형성되면서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전남 나주라든가 대구 달성군, 그다음에 제주시 이런 곳들 보면은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강남구도 그와 못지않은 큰 호재들이 있죠. 국제거래 복합단지, 그다음에 9호선 연장의 노선, 그다음에 KTX 수서 역세권 개발 등 이런 큰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가까운 인근 개포동의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함께 맞물리면서 무려 전년 대비해서 약 85%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곳 강남구를 좀 주목해 보라는 얘기고요. 그곳에서도 세곡동을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보라는 이유는 신흥 주거지. 강남도 이제 구도심이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이 아닌 새롭게 예전에 그린벨트였던 곳이 새롭게 신흥 주거지가 형성이 돼서 굉장히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좀 관심을 갖고요. 더욱이 이제 이곳 세곡동의 빌라는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이제 주변에 있는 매물들이 대부분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세대입니다. 다세대가 이곳에 없었습니다. 첫 1호이기 때문에 한번 그 희소성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근에 이제 분양되는 단지들이 굉장히 분양이 잘 됐다. 최근에 작년 10월 달에 효성 해링턴 테라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평균 2,2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굉장히 8,000명 이상, 175세대를 분양했는데 8,000명 이상이 청약을 해가지고 약 50대 1 이상, 또 많게는 20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그다음에 세곡 2지구 8단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분양을 했죠. 분양을 했는데 20대 1 이상으로 1순위 마감이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인근 단지들이 보통 아파트 25평형이 매매가가 한 5억이 넘고요. 전세가가 3억 5천이 넘는데 본 다세대는 3억대 초반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입지를 보고 투자를 하라라는 말씀을 맨 처음 해주셨어요. 그만큼 뭔가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은데 주변 좀 봐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그 주변에 이제 가까운 전철역으로는 바로 전철역이 붙어 있지 않지만 그 인근에 그 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도보로 3분에서 4분 정도 간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나 일반 버스를 타면 수서역이나 삼성역까지 바로 가고요. 수서역과 복종역까지 버스를 타면 한 10분 이내로 좀 접근이 가능하고 또 수서역 같은 경우에는 또 3호선하고 분당선 환승, 또 복종역도 8호선하고 분당선 환승이 가능하지요. 또 주변에 이제 특히 여기는 도로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구령 터널이 가깝게 있고요. 헌능 IC라든가 내곡 IC, 송파 IC 이런 IC를 통해 가지고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나 내곡 분당 간 고속화도로 또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이렇게 주변에 도로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강남, 서초, 송파로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특히 아래쪽으로는 분당 판교로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판교 테크노밸리도 차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갈 수 있고 얼마 전에 제2판교 테크노밸리도 이제 지정이 됐는데요. 입지가 거기도 더 가깝죠. 굉장히 10분 정도면 갈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해 있다. 주변에 업무지구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이고 새롭게 이제 주거 환경이 됨으로써 주변에 새롭게 신설 초등학교도 뭐 대항초등학교나 세곡중학교 등 새로운 학교들도 많고요. 더욱이 뭐 삼성 서울병원이라든가 서울건강보험공단의 요양원, 또 강남 구립 요양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생활 행강들이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다. 더욱이 이제 입지가 뒤로는 이제 산이 있고요. 앞으로는 세곡천이 흐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배산 임수형의 형태를 또 갖고 있습니다. 물건의 가치를 매길 때 향후 가치도 좀 따져보고 매겨야지 더 맞지 않겠습니까? 네. 세곡동 그 인근 지역의 개발 호재를 꼽으라고 한다면 뭘 들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너무 많으니까 동서남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쪽으로 가면은 제일 큰 국제거래 복합단지죠. 얼마 전 현대차가 산 한전 부지에 현대차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하고요. 거기에 코엑스와 한전 부지와 서울유리원은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국제거래 복합주가 있고요. 또 이제 우측으로 가면은 이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문정 법조단지, 그다음에 동남권 유통단지, 동남권 물리단지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판교 테크노밸리, 또 제2 판교 테크노밸리가 또 조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으로 가깝고요. 또 좌측으로는 뭐 양재 IC 근처에 화물터미널 부지의 개발이 지금은 잠시 멈춰져 있지만 또 다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면 2지구에 삼성 R&D 센터가 올해 이제 입주하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고소속자들, 주위에 있는 업무지구들이 굉장한 고소속자들입니다. 이런 고소속자들이 갈 곳, 강남입니다. 강남에 입주 환경도, 거주 환경도 좋고 또 교육 환경도 좋은 곳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요. 더욱이 이제 KTX 수서 역세권 개발도 그 우측으로 있지 않습니까? 문정 법조타운과 그 동남권 유통단지 그 중간에 있는데요. 직선거리로 채 1km도 되지 않습니다. 또 차량으로도 5분에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고 KTX가 또 이제 KTX 수서역이 올해 안에 또 개통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한 호재일 것이고요. 이러한 많은 그 개발 호재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지적으로 또 다사롭게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건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준공 완료될 시기가 2월입니다. 이제 이번 달도 다 지나갔으니 임박한 상황이에요. 네. 건물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가보시면 건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관 이미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내부 마감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구조나 형태 다 확인하고 이미 이제 마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마감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총 12세대입니다. 한 층당 4세대씩 올라가는데 이 건물의 특징은 뭐 층간소음 당연히 신경 썼고요. 문제는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집과 집이 방과 방이 한 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간소음도 굉장히 심한데요. 여기는 4개 세대가 양옆에 있는 세대들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특별한 독립된 스페이스 공간을 넣기 때문에 1m 이상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간 소음을 굉장히 철저하게 차단했다라는 것이 독립된 주거 환경에 가장 영향을 주고요. 또 이제 앞에 주차장 진입하는 도로가 6m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더욱이 지하에 주차장을 다 놓기 때문에 차량을 관리하기 굉장히 좋다. 그리고 또 1층에는 보안문 CCTV가 다 설치됐고요. 또 시스템 에어컨 거실 천장에 놓고 또 가스레인지가 아닌 또 전기 쿡탑을 또 넣어드리기 때문에 생활하시고 또 환경이 굉장히 좋고 특히 이제 건물을 건축하시는 건축주가 또 설계사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 단계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신경을 썼고 또 시공도 직접 또 관리하기 때문에
건물 부분은 굉장히 잘 지어진다라는 것을 보장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로 놓으셨을 경우에 2억 6천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 한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대출은 한 2억 2천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3천에 월 100만 원 정도 월세를 놓으신다고 하면 대출이자 감안하고도 한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고요. 연수익률로 따지면 6% 이상 정도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수익률뿐만 아니라 향후에 희소성과 그다음에 인구 유입으로 인한 그 시세 차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간단하게 매수 시 유의할 점도 꼽아주시죠. 네, 그러니까 건물 부분이 이미 다 건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건물이 완공이 안 되는 거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중에 계약을 했을 때 어떠한 그 대출금이나 전세금, 내가 이제 잔금 치를 때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또는 전세나 월세가 과연 그 가격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좀 꼼꼼히 지켜보셔야 나중에 그 자금을 누실 때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겁니다. 강남구 세곡동 다세주택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할게요. 이번에는 이내연 소장님의 매물 열어볼 겁니다. 대치동, 여러분들 함께 가시죠.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올 8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지상 2층에서 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4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6,5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치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내연 소장님, 이건 포인트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까요? 네, 본 매물은 도보로, 한티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입니다. 이곳은 상업시설과 이 배후 주거지도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뒤쪽 근접이라는 최고 입지를 가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가치도 높고 더욱더 그 가치를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다가구하고 빌라 주인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10년이 넘는 이 통원룸으로 많이 공급된 반면에 이 역세권 중심으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불량 원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불량 원룸은 희소성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실수요자들,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주변 인근에는 이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해서 이 전세난이 확산되면서 임대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집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시세 차익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대치동 하면 이 학원가가 인접해 있어 학원 수요를 겨냥한 이 특화 운영 임대 수요를 크게 기대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추천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이면 교통, 학군이면 학군, 편의시설 잘 돼 있을 거고요.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적인 어떤 장점 꼽아주세요. 네, 본 매물지에서 이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에서는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을 통해서 성능역까지는 한 정거장이면 도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티역에서 수서역까지는 5정거장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2호선, 3호선, 분당선 이 트리플 역세권 경우에 주변 지역의 이 배우 수요 확보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그 이동 편리함으로 인접 지역까지 이 수요까지 확보하는 데는 용이합니다. 그리고 도심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마을버스하고요, 지선, 간선, 버스 등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차량 이용 시에는 10분이면 올림픽대교, 간병분로, 청남대교 등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특히 여유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뿐만 아니라 공원들이 인접해 있어가지고요, 이 양재천, 매봉산 등 언제든지 가벼운 차림으로 산책과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매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학군, 그다음에 명품 학원가가 인접해 있는 이 지역으로 풍부한 수요를 확보하는 데는 용이하고요. 편의시설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서울 삼성의료원병원, 그다음에 강남 샘플러스 병원 1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고요. 바로 인근에는 이 재래시장하고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과도 상당히 가까운 이 편리한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지역도 개발 호재들도 많잖아요. 굵직한 것들 위주로 살펴봐 주세요. 이 지역은 바로 그 주변 인근에 있는 이 재건축 이주 계획인데요. 개포 재건축이 한 총
6,000세대 정도 중에서 이 세입자가 무려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주 수요 발생 시에는 이 강남 생활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인근 인접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전월세 수요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이 임대감이 그 집가 상승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 본 매물지에선 도보로 18분 정도 거리인데요. 삼성역 그 주변이죠. 한전부지 땅입니다. 한전부지에 따른 그 인근 지역까지 파급 효과가 따를 것이고요. 특히 이 삼성역 한전부지하고 삼성의료원 부지 등 이 대규모 개발 지역으로 국제 업무, 직접 코엑스, 그다음에 세텍스 등을 잠실 운동장과 연계하여 이 마이스 산업 강화, 그다음에 인프라 시설 확충 등 국제 업무 지구 중심지로 개발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하구 장지와 이 KT 수서역인데요. 연계되기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하고 창출할 수 있고요. 그 새로운 이 방향, 발전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초동 하면 이 동쪽이죠. 그 칠성부지의 향후 이 강남역 일대 7번 그 출구 일대에 있는 이 삼성 업무단지와 함께 떠오르는 상권으로 보이고요. 그 장제터널은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 특징 한번 살펴볼 차례인데요. 여름쯤이면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이에요. 어떻게 지어지게 됩니까? 네, 날씨가 아주 상당히 좋은 날씨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8월에 준공 예정인 다세대 불량원룸이고요. 지하철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한티역에서 4분 거리 위치에 있고요. 이 매물은 실면적이 29.75제곱미터인데 8평입니다. 총 26세대이고요. 5층 중 4층에 위치한 이 매물은 거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하고요.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아주 있어서 구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불량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수납 공간 확보인데요. 에어컨하고 세탁기, 냉장고, 풀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관은 가운데 대리석을 두르고요. 중앙 부분은 포인트를 잡고요. 그다음에 윗 부분만 징크 시공합니다. 그래서 필로틱 구조이고 대지가 상당히 커서 이 모든 차량이 편리하게 그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6m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온 공기 정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요.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LED 전등, 그다음에 CCTV 보안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위탁 관리 시스템 도입을 하여 이 아파트 관리함과 다세대의 저렴한 관리비를 동시에 갖춘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도 살펴주세요. 네, 매매 가격은 2억이고요. 임대 금액은 1억 6,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실투자비가 3,500만 원입니다. 월세 시에는 월세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입니다. 대출이 가능하고요. 대출을 이자를 공제하면 연 순수익이 한 610만 원 정도는 가져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6천만 원이고요. 거의 수익률이 한 1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강남구 대치동 매물 점검하고 있는데요. 매수에 나설 때 우리 투자자분들 참고하시게 좀 유의할 점 한 가지만 꼽아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운영과 관리입니다. 분양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과 관리 하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매물 열어볼게요. 성내동입니다. 강동구 성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그리고 8호선 천호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다음 달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4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분양금 2억 원에 실질 투자 금액 4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투룸으로 구성된 매물입니다. 추천 포인트 살펴드릴게요. 이사님. 네, 추천 포인트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의 다세대 거래량 작년에 엄청나게 폭증을 했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대형 재개발 호재가 있지만 더욱이 재건축 위주 수요가 작년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상승 효과가 있었는데요. 강동구도 올해 바로 그 재건축 위주 수요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주 수요의
이러한 임대가 상승이나 매매가 상승 분명히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더욱이 강동구는 그동안 베드타운이었던 곳이 이제 새로운 업무지구들이 조성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업무지구로 인한 새로운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이 또 거주가 또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8호선의 연장, 그다음에 9호선의 연장들이 향후에 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성내동 그 인근 지역 좀 볼게요. 편의시설이나 뭐 교통 여건은 잘 되어 있나요? 네, 가까운 전철역으로는 천호역과 강동구청역이 있는데요. 천호역은 이제 5호선하고 8호선에 환승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강동구청역은 8호선이 지나갑니다. 이 강동구청역이 이제 다음 역이 이제 천호역을 지난 이제 암사역인데요. 암사역이 이제 8호선의 종점인데 향후 연장이 돼서 구리와 남양주까지 가는데 올해 이제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주변에 이제 도로망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올림픽대교나 천호대교, 또 천호대로, 그다음에 올림픽대교. 그래서 이런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강남이나 강북으로 이동이 굉장히 좋다. 더욱이 도보로 한 5분 정도 이내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서 잠실까지 다이렉트로 하는 버스들이 굉장히 노선이 많기 때문에 잠실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또 주변에 학교들이 또 많습니다. 성내초등학교나 성내중학교, 또 영파요중고 등 학군이 잘 갖춰져 있고요. 더욱이 여기가 이제 공공기관 타운입니다. 강동구청, 구의회,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임대 수요나 매매 수요들도 항상 또 있고요. 또 이제 서울 외곽순환도 또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또 서울 외곽으로도 굉장히 이동하기가 좋고, 더욱이 한강공원이나 올림픽공원, 또 일자상공원, 또 길동 생태공원들, 녹지공원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주거환경이나 교육요건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오늘 살펴드리는 매물이 전부 다요. 재건축 이주 수요를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위치에 있어요. 이 성내동 매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재건축 이주 수요, 그것이 바로 실질적으로 매매가나 임대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요. 이것도 가까운 1km 직선거리 1km 이내에 둔천 주공 재건축 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 2km에 3km 내에 고덕 주공 재건축 단지가 있습니다. 둔천 주공은 올해 하반기에 관리 처분 인가를 하고 내년에 상반기에는 이주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려 6,000세대입니다. 그 이주 수요가 나올 때 굉장한 임대나 매매가가 또 밀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고덕주공도 12,000세대, 그중에 이제 올해만 이주 수요가 약 4,790세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 또 주변에 이제 천호 뉴타운이라든가 천호 송내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있죠. 천호대로 인근으로 해서 고층 업무용 빌딩, 상업용 빌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한 주변에 임대나 매매 수요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요. 더욱이 이제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착공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이제 베드타운이었던 아까 강동구, 이제 앞으로 지금 이미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들어왔고요. 앞으로 강동 청담산업단지, 고덕상 업무복합단지, 이렇게 새로운 업무지구가 또 형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 또 강동구는 또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것도 이제 굉장한 나중에 착공이 돼서 또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더 외곽으로의 이동이 더 좁겠죠. 또 마지막으로는 또 직선거리 3km 이내 제2롯데월드, 지금 한참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저층군이 이미 개장이 됐고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거리 3km, 얼마든지 출퇴근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 임대 수요도 충분히 올 수 있다. 더욱이 상주 인구 완공이 돼서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상주 인구 2만 명, 연 인원 관광객 인원 250만 명을 봅니다. 이에 대한 파급 효과 굉장히 클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다음 달 준공 완료 예정인 건물입니다. 건물 특징이랑 가격도 체크해 주세요. 네, 그 건물 특징은 지상 5층 중 3층입니다. 투룸 구조고요. 지하 1층의 피로티 구조로서 주차장 진입이 굉장히 가능하고요. 앞뒤로 3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장 진입이 좋다. 더욱이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가 되고요. 또 옥상에 태양열 시스템으로 해서 공동 관리비도 저감을 시켜주고, 더욱이 엘리베이터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구사대도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요? 가격은 2억 4천만 원이고요. 전세랑 2억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금 4천만 원이면 가능하고, 그다음에 대출 1억 5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고 보증금 3천에 70만 원을 받으신다고 하면 연수익 한 360만 원, 그러니까 이자 감안하고죠. 그다음에 수익률은 약 7%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달 준공 완료 예정인 건물이기 때문에 이미 외관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 같고요. 내부 사진도 저희가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매수 시 유의할 점 꼽아주셔야죠.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이미 건물이
거의 다 완공됐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가서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부분은 좀 안전하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투자는 그 내가 투자했을 때 들어가는 현금 흐름, 소액 투자지 않습니까? 과연 소액 투자가 가능할 것인지 주변의 임대가나 그다음에 전세가 비율을 꼭 확인하시고 내가 잔금을 치를 때 혹시 들어갈 수 있는 잔금이 부족하다거나 해서 낭패 보지 않는 일을 한번 고려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살펴봤네요. 강동구 성내동 매물 확인하겠습니다. 매물 정보 잘 확인하셨나요? 네, 손은경 이사께서는요, 방송 외에서도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열고 계시거든요. 일정 확인해 드릴게요.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와 재무 설계라는 주제로 세미나 열고 있는데요. 1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2077-6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물에 대한 궁금증들 있으실 거예요. 방송 이후에 전화 계속 열어두고 있으니까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 2077-6394번 여기로 전화 주시면 매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 갑진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훈 소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